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많이 어려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거를 열심히 공부를 해봅시다. 오늘은 그거네. 리스트랑 튜플 집합. 리스트랑 튜플이랑 집합인데 크게 이 세 가지는 비슷하게 쓰이지만 이제 데이터를 여러 개를 모아주는 게 리스트랑 튜플 집합인 건데,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이제 튜플은 수정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는 이제 중복이 안 된다는 거. 근데 수정이 다 안 되는 건 아니고, 원소가 리스트라면, 리스트나 다른 거 뭐 오브젝트라면 수정이 가능한 예외가 있다는 거. 튜플의 모든 것들이 다 수정이 안 되는 건 아니고, 집합은 중복이 안 되는 거고, 리스트는 이제 리스트인 거고. 이건 이제 대괄호로 표현을 하고, 얘는 괄호로 표현을 하고, 여기는 이제 셋이라는 그 중괄호로 표현을 하고, 빈 리스트를 만들 때는 이제 우리가 리스트 괄호하고 이렇게 만들 수가 있지만, 그러니까 이 리스트 괄호하면 이건 함수지만 이거의 결과값이 빈 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함수 값이 빈 리스트가 되는 거고, 이 튜플 같은 경우에도 튜플 해서 만들 수 있고, 이거의 결과값은 빈 튜플이 되는 거죠. 그 부분이 나와 있는 거고. 근데 집합 같은 경우에는 중괄호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는 안 되고, 셋 가로가로를 해줘야지 그 빈 집합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를 유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 리스트라는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대괄호 한 다음에 여기 안에 이제 무엇들이 들어있는 건데, 이 대괄호 안에 아무거나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대괄호 안에 심지어 리스트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네스티드 리스트라 해서 리스트 안에 리스트가 들어있는 걸 말을 하고, 일단 이 리스트, 이 가장 큰 리스트, 이거를 이제 A라고 한다면, 그 이 가장 큰 대괄호, 가장 바깥에 있는 대괄호를 기준으로 이제 컴마가 있을 거죠. 컴마를 기준으로 이제 방번호를 분리를 하는데, 여기 첫 번째 방이 0번 방이고 얘가 1번 방, 2번 방. 근데 파이썬은 특이하게도 방번호를 역으로 셀 수도 있는데, 이게 마지막 번호이면서 마이너스 1번 인덱스이기도 하고 마이너스 2번 인덱스이기도 하고, 여기 마이너스 3번 인덱스이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A의 1은 A의 마이너스 2번이랑 같은 거죠. 이렇게 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A 안에 리스트 안에 리스트가 들어있는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이제 A1 하면 이제 이게 리스트가 되는데, 여기 예를 들어서 1, 2, 3이라는 게 들어있다고 친다면 A의 대괄호 1은 리스트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대괄호를 쓸 수 있으니까 A의 대괄호 1하고 여기서 대괄호 한 번 더 해서 2 하면은, 이건 이제 결과값이 여기 0, 1, 2니까 여기가 3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리스트 안에 이 뎁스를, 대괄호를 겹쳐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 A의 1번 방은 리스트니까 그거의 2번 방은 이 리스트의 2번 방이라는 거. 그런 간단한 것이고, 이제 리스트의 슬라이싱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이제 알아보도록 할게요. 슬라이싱은 약간 우리 레인지 할 때랑 되게 비슷해요. 레인지에서 이제 스타트, 엔드, 그리고 스텝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이거랑 비슷한 형식으로 리스트의 대괄호 안에다가 콜론을 기준으로 스타트, 엔드, 스텝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리스트가 있고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1, 3, 5, 7, 9, 8 이런 리스트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거는 0번방, 1번방, 2번방, 3번방, 4번방, 5번방이 될 거예요. 내가 이 리스트에서 A에 1번방부터 보는데 끝은 그냥 끝이고, 그러니까 이게 비어있으면 디폴트는 끝까지 보는 거예요. 두 칸씩 건너뛴다. 그러면 이거는 레인지로 생각을 해보면 레인지 1 그리고 뭐 렌의 A 2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1, 3, 5까지 나오겠죠. 왜냐면 렌의 A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니까 6 마이너스 1번방까지, 그러니까 6보다 작은 1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은 그 2씩 더해가는 그가 나올 테니까, 아무튼 이렇게 하면은 끝까지 보는데 1번 방부터 두 칸씩 건너뛰어서 보니까 이거는 이제 3, 7, 8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이게 맞는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이따가 A는 1, 3, 5, 7, 9, 8 넣고 우리가 프린트 A에 1 컬런 2 이렇게 하면은 3, 7, 8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막 별건 없어요. 뭐 이게 이제 레인지랑 똑같이 쓰면 되니까, 다만 이제 콜론으로 이제 그걸 콜론으로 구별을 한다는 거, 뭐 어려운 건 없고. 리스트 오퍼레이션, 뭐 우리가 그때 말했지만 true 혹은 false로 결과값이 나오는 형태를, 데이터형을 불린이라고 했잖아요. 불린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원소가 그 리스트에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고 싶은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A가 1, 3, 5, 7, 9, 8이라는 리스트가 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A 안에 뭐가 있는지 보려고 예를 들어서 9인 A 하면은 이거의 결과값은 in이라는 연산자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in이라는 연산자는 이 안에 이게 있는지를 보는 거고, 그거의 결과값을 true 혹은 false로 계산 결과를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9가 A에 있으면 true가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9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10 이렇게 하면 10은 A에 지금 현재 없으니까 false가 나오는 그런 방식인 거고, 별건 없고, 이게 이제 여기에 not in이 되면은 이거를 이제 true false를 역전시키는 거죠. 그래서 10이 not in A 하면은 10이 A에 없는가, 없으니까 true가 되는 거고, not은 그냥 바꿔주는 거니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del 명령어는 그냥 여기에 이제 A에 이 슬라이싱을 해서 이제 del 하면은 이제 그만큼 없앤다는 거죠. 그래서 1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1번 방부터 두 칸씩 건너뛰어서 끝까지 보는 거니까 1번 방부터 두 칸씩 건너뛰는 그 3, 7, 8을 없애버리고 A에서 없애버리겠죠.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레인지 함수를 통한 리스트 생성, 이것도 다 우리가 했던 거니까. 2차원 리스트라는 게 있어요. 2차원 리스트가 뭐냐면 아까 말했던 네스티드 그 리스트인데, 리스트 안에 리스트가 있는 거고, 아까 설명을 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리스트 내장 함수들이 이렇게 있대요. 리스트 내장 함수들이 이렇게 있는데, 사실 or any 이런 건 뭐 or any는 거의 쓸 데가 없고, enumerate라는 것이 있는데, enumerate라는 것을 영어로 하면은 이제 하나씩 꺼내다 뭐 그런 뜻인데, enumerate를 하면 어떤 식으로 변하냐면, 리스트가 예를 들어서 A 이렇게 있을 때 1, 3, 5, 7, 9 이런 이제 1, 3, 5, 7, 9라는 리스트가 있다고 했을 때, 여기에 방번호가 0, 1, 2, 3, 4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enumerate A를 하면
이거의 결과값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직접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그래서 13579 8까지 해볼게요. 그래서 print enumerate a를 하면은 enumerate 오브젝트가 나온대요. 근데 enumerate 오브젝트를 이제 보고 싶으니까 for a in, 그래서 print a 이렇게 하면은 이제 enumerate 오브젝트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터러블이고, 이터러블이란 거 아시겠죠? 왜냐면 for in 안에 뒤에 들어가는 이거는 이터러블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터러블이란 건 리스트나 스트링, 레인지 같은 약간 오브젝트는 오브젝트인데 셀 수 있는 오브젝트. 그리고 enumerate도 오브젝트인데, 일단 그 쉽게 설명하자면 이런 지금 괄호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건 튜플이잖아요. 튜플이 리스트 형태로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물론 이건 리스트는 아니지만 튜플이 이렇게 묶여 있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쉽고, 두 번째 칸에 있는 거, 그러니까 1번 방에 있는 것들이 컨텐츠, 여기에 들어있는 13579 8이 두 번째에 있는 거고, 여기 첫 번째 있는 게 인덱스가 되는 거죠. 방번호 0, 1, 2, 3, 4, 5. 이런 식으로 튜플이 나오면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느냐면, 포문에서 인덱스 컨텐츠 해서 이렇게 컴마로 받아오면, 왜 우리 이렇게 했을 때 있잖아요. 그 인풋 받아서 이거를 스플릿 해가지고 받는 경우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 스플릿의 결과값이 리스트이기 때문에 리스트가 튜플로 0번 방, 1번 방, 2번 방이 매칭이 돼서 들어가는 방식처럼 인덱스, 컨텐츠를 하면은 이 enumerate의 각각의 이 원소들 0, 1이 각각 인덱스와 컨텐츠에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인덱스는 %d, 컨텐츠는 %d 해서 인덱스와 컨텐츠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인덱스와 컨텐츠를 우리가 포문 안에서 직접적으로 다룰 수가 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 enumerate의 기능이 이런 거고, 자주 써요. enumerate는 자주 쓰고, len 함수는 저번에 강의에서 얘기를 했지만 리스트나 튜플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를 반환을 해주는 거고, 주의할 점은 방번호는 항상 그 len보다 작아요. len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는 거. 당연하지만 이게 원소의 개수가 5개니까 방번호 0번 방부터 시작하니까 5번 방은 있을 수가 없겠죠. 하지만 마이너스 5는 있을 수 있다. 왜냐면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5는 있을 수 있다. 리스트 y는 뭐냐면 이제 y가 예를 들어서 뭐 range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옛날에 파이썬 2 때는 range의 결과값이 리스트였는데, 파이썬 3에서는 range라는 따로 그 오브젝트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enumerated도 아까 리스트로 생각하면 쉽다고 했지만 사실은 리스트가 아니라 enumerate 오브젝트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리스트처럼 생긴 거지만 우리가 이렇게 enumerate 오브젝트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리스트처럼 생겼으니까 그냥 리스트로 바꿔버리면, 이터러블은 다 리스트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리스트로 바꿔버리면 이렇게 enumerate 오브젝트가 리스트 형태로 바뀌어서 이렇게 나와요. 근데 예전에, 그러니까 이게 비슷하게 이터러블 객체인 range를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나오죠. 근데 옛날에 파이썬 2 때는 range의 결과값이 그냥 리스트였어요. 그렇지만 이게 메모리 관리상의 약간 비효율성 때문에 range라는 클래스를 새로 만들게 되었는데, 이렇게 하면 그냥 이터러블 객체라고만 나와요. range 객체라고만 나오고, 다른 건 그러니까 안에 내용은 볼 수가 없는 형태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리스트로 바꿔줄 때 리스트 함수를 쓴다는 거, 그겁니다. 맥스민 이런 거 별로 필요 없고, 솔티드는 이제 리스트를 이제 정렬하는 거죠. 정렬해서 그 결과값이 리스트로 나오는 거고, 썸은 이제 그 리스트 다 더해서 그 결과값 보여주는 거고. example 있지만 넘어갈게요. append는 리스트에 이제 값을 하나 추가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저번 강의 때 말씀을 드렸고,
extend 함수는 리스트를 추가하는 거예요. 원소를 추가하는 게 아니라 리스트를 그 뒤에다 붙여버리는 거. insert는 이제 특정한 인덱스에 끼워 넣는 거. append랑 비슷하지만 특정한 인덱스에다가 추가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3579라는 A라는 리스트가 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2를 끼워 넣고 싶다. 그러면은 1번 방에 끼워 넣고 싶으니까 A.insert 해서 2번 방에다가 2를 넣어주세요 하면은 1번 방에다가 2를 넣어주세요 하면 1번 방에 2가 쑥 들어가서 A가 바뀔 겁니다. remove는 값을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remove랑 크게 팝이랑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remove의 안에 들어가는 이 대상 파라미터는 remove는 값 컨텐츠가 들어가고 팝은 인덱스가 들어가요.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서 13579라는 지금 현재 A라는 리스트가 있다고 했을 때 내가 remove하고 3하고 여기 팝에서 3 이거의 차이는 무슨 뜻이? 이거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러니까 A.remove가 되겠죠. A.pop이고 A.remove 3 하면은 A에서 3을 찾아서 없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어지는 거고 A.pop은 3번 방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0, 1, 2, 3번 방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르다는 거. 근데 remove가 아니라 그러니까 팝은 반환값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3번 방을 팝해라 하면 3번 방의 값이 팝 함수의 함수값이 되고 사라지는 거. 그 A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pop 3 하면은 그 A.pop 3 했을 때의 결과값은 7이고 A에서 7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팝 함수 때 이 파라미터가 없으면 가장 마지막에 있는 거를 반환하고 없애는 게 되는 거죠. 이해되죠? x.clear는 이제 뭐 그냥 리스트 비우는 거고 인덱스는 이제 A라는 값이 어디 방에 있는지 몇 번 방에 있는지 찾는 거고 count는 이제 X라는 리스트에 A와 같은 원소가 몇 개나 있는지 하는 거고 sort는 이제 sort랑 sorted랑 헷갈릴 수 있는데 sorted는 리스트를 정렬을 해서 리스트가 반환이 되는 형식이에요. 무슨 뜻이냐? sorted 함수와 sort 함수의 차이는 sorted는 원본을 건드리지 않아요. 원본을 건드리지 않고 여기는 원본을 직접 소팅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리스트가 있다고 해봅시다. 여기서 실습을 하면서 알려드릴게요. A라는 리스트가 있고 내가 이제 뭐 5, 6, 2, 8, 3, 5 이런 약간 무작위로 배치되어 있는 A라는 리스트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내가 sorted A를 해서 출력을 해보면 이건 이제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돼서 출력이 될 거예요. 하지만 A는 변함이 없어요. A는 변함이 없다. 그치만 여기서 내가 예를 들어서 sort A를 한 다음에 print A를 하면은 A.sort죠. 이렇게 하면은 A가 변해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리고 sorted는 sorted는 그 아까도 보셨겠지만은 메소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메소드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클래스라는 개념을 아직 설명 안 해드렸는데 제가 자꾸 오브젝트라는 말을 쓰고 클래스라는 말을 쓰잖아요. 클래스라는 게 이제 나중에 배울 건데 이제 클래스 안에는 메소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리스트라는 것도 클래스고 enumerate 객체 enumerate 오브젝트도 클래스고 그리고 뭐 range도 클래스고 그래요. 근데 거기 안에 메소드는 뭐냐면 이런 리스트나 튜플이나 이런 것들의 객체들이 가지는 특성 가질 수 있는 함수를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len하고 여기 안에다가 리스트를 넣는 거는 그냥 len이라는 함수예요. 근데 리스트
.sort 이 함수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리스트라는 오브젝트, 리스트라는 클래스 안에 sort라는 메소드가 있는 형식인 거예요. 점이 있을 때 약간 객체지향적인 프로그래밍인 거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클래스를 배울 때 더 자세히 설명을 할 거지만, 그러니까 sorted는 함수고 sort는 메소드다라는 거는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용법이 달라요. sorted는 sorted하고 그냥 여기다 리스트를 넣으면 돼요. 근데 sort는 이 리스트 점 sort를 해줘야 돼요. 그게 다르다는 거. 뭐 나중에 가면 중요한 내용이지만 지금은 이해를 완전히 못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sorted는 원본을 건드리지 않는 함수라는 거, 그리고 sort는 메소드 함수라는 거, 이거 원본을 건드린다는 거,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해볼게요. sort라는 거 있고, 이제 x 리버스는 이제 리스트를 거꾸로 뒤집는 거겠죠. 원소들을 x copy, shallow copy라는 게 있어요. shallow copy라는 게 무슨 뜻이냐? 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어려운 개념일 수 있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을 제가 해보도록 할게요. shallow copy라는 거는 우리가 파일을 바로가기를 만들 수도 있고 복사해서 붙여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실습으로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리스트가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요. A라는 리스트가 62835라는 리스트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B에다가 A랑 똑같은 걸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B에다가 A를 넣었어요. 그럼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로는 A는 이제 어떤 A라는 그릇이 있고 B라는 그릇이 있을 건데, 여기에 이제 리스트가 들어있는 거고, 우리가 62835를 넣은 거예요. 그리고 B에다가 A를 넣었기 때문에 B에다가 이 A를 이렇게 넣었으니까 여기도 62835가 들어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직관적으로는. 실제로 그러겠죠. B에다가 A를 넣고 제가 프린트 B를 하면은 B도 62835일 거예요. 맞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제 B에다가 어펜드를 할 거예요. 어펜드를 해서 내가 이제 7을 넣어볼 거예요. 그러면은 7이 여기에 쑥 들어가겠죠. 그래서 B에다가 A를 넣고 B.append 내가 7을 한 다음에 프린트 B를 하면 B에는 6283557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A 그릇에는 저희가 손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엔 7이 들어가 있지 않을 거라는 기대를 하지만, 저희가 A를 출력을 해보면 A에도 7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리스트라는 오브젝트가 있을 때 이 오브젝트는 이제 일반 값과 달라요. 그러니까 약간 A라는 그릇에 3이 들어있고 여기 5가 들어있는데, B에다가 A를 넣으면 B에는 아무것도 없다 칠게요. B라는 이제 A에 3이 들어있었고, A에 3이 안 보여주고 있었네. A라는 그릇이 있고 여기 3이 있었다 했을 때, B라는 그릇을 만들 때 우리가 A에다가 이제 B에다가 A를 넣으면 3이라는 값이 이렇게 들어가고, 내가 B에다가 5를 다시 넣으면 여기가 5로 바뀌고, 내가 프린트 A를 했을 땐 3이 출력이 되는 게 맞아요. 값은 그래요. 근데 리스트 같은 오브젝트는 달라요. 리스트 같은 오브젝트는 B에다가 A를 넣는다는 말은 이 리스트를 통째로 카피를 해서 복사하는 게 아니라, 이 A라는 리스트, 이 오브젝트가 현재 메모리상에 어디에 존재하는지를 카피를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B에다가 A를 넣는다는 말은 A가 오브젝트라면 B에는 A의 카피본이 생기는 게 아니라 A의 바로가기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 됐을지 모르겠는데 어, 이걸 어떻게 설명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그냥 쉽게 설명하자면 리스트가 값이, 그러니까 우리 int나 float나 뭐 str 이런 값들 있잖아요. 값들, 이런 값들이 아니라 오브젝트 같은 거를 이제 옮겨 다닐 때는 오브젝트들, 예를 들어서 리스트, 튜플, 뭐 레인지, 뭐 기타 등등등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옮길 때는 오브젝트를, 예를 들어서 오브젝트 A라고 있을 때 B에다가 A를 넣는다는 거는 A라는 오브젝트를 카피해서 B에 넣는 게 아니라 A라는 현재 A 그릇에 담겨 있는 뭔가 어떤 복합적인 이 복합적인 뭔가, 예를 들어서 뭐 이 오브젝트라고 했을 때 A라는 그릇에 담겨 있는 게 오브젝트를 했을 때 이 오브젝트가 컴퓨터의 메모리상, 그러니까 이게 램이거든요. 램이라고 생긴, 이렇게 생긴 뭐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이게 램인데 이 램의 오브젝트가 어딘가에 이렇게 오브젝트에 이렇게 들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오브젝트가 저기 램 안에 어딘가에 들어 있을 거예요. 보통 오브젝트들은 용량이 크기 때문에, 일반 이런 int나 float 같은 값들보다 용량이 크기 때문에 램의 어딘가에 저장이 돼 있을 텐데, 여기 이 저장되어 있는 이 위치를 보통은 보관을 해요. 그래서 B에다가 A를 넣으면 그 위치를 복사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바로가기를 만드는 거랑 되게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실습을 했을 때 B에다가 A를 넣고 B에다 7을 넣었는데 A를 프린트했을 때 7이 들어간 형태로 돼 있었다는 건 현재 B랑 A가 가리키고 있는 메모리 위치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같은 리스트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B는 A의 다른 말일 뿐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B를 A랑 분리해서 다른 리스트로 관리를 하고 싶다 하면은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소개하는 방법으로는 카피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A.copy를 한 다음에 이제 A를 하면 이제 A에는 7이 추가되지 않은 형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A.copy를 해도 되고, 아까 우리가 배웠던 슬라이싱 개념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A와 같은 리스트가 아니라 A의 첫 번째 방부터 마지막 방까지 슬라이싱해서 만든 새로운 리스트가 되는 거기 때문에 A와는 다른 리스트가 만들어지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죠? 이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라서 이해가 되게 잘 안 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계속해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리스트를 다른 거에다 넣었을 때 생기는 뭔가 논리적인 오류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카피까지 했고요. 이제 이그젬플 넘어가고, 튜플은 이제 괄호를 이용한 건데 원소 추가, 삭제,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거, 그 일을 제외하면 리스트랑 거의 동일하다는 거, 값이 변하지 않는 이터러블한 데이터의 효율적이다 라는데 뭐 그렇게 막 중요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게, 이거 컴마를 쓰는 거, 여기 컴마를 써서 단일 원소 튜플을 한다는 거, 뭐 이거는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언패킹 하는 건 많이 해봤죠? 언패킹 하는 건 스플릿 해가지고 우리가 많이 해봤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집합은 중괄호를 이용해서 하는 건데 공집합도 가능하다. 근데 공집합을 만들 때는 중괄호 하는 게 아니라 셋 괄호 해야 된다는 거. 왜냐면 나중에 배우겠지만 딕셔너리라는 게 있어요.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딕셔너리라는 거는, 딕셔너리도 중괄호를 하거든요. 중괄호. 그렇기 때문에 딕셔너리도 중괄호를 이용을 해서 표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빈 집합, 공집합을 만들 때 중괄호를 하면은 이게 딕셔너리인가 집합인가 컴퓨터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집합을 더 상대적으로 덜 쓰기 때문에 집합은 이제
동집합을 만들 때 중괄호를 이용해서 하는 게 아니라 셋 괄호를 이용해서 셋 함수를 이용해서 만든다는 거. 이 집합의 특징은 이제 값이 중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리스트 같은 게 추가가 안 된다는 거. 그 여기 뭐 여러 가지 뭐 집합의 메소드들이 있어요. 뭐 서브셋인가 슈퍼셋인가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이제 나중에 집합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써보도록 하고, 사실 이런 것들은 외울 필요 없어요. 이 집합 메소드 외우지 마세요. 저는 몰랐어요 지금까지. 이런 거 막 외우고 다닐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에 치면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실습을 해볼게요. 뭐 이거는 이제 그 강의에서 나온 것도 이제 실습하는 거고. 실습 1. 파일 하나의 문제에 대한 코드를 차례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문제 1. 파일 여부를 읽어서 첫 줄은 변수 x에, 둘째 줄은 a에, 셋째 줄은 b에 저장한다. 출력 양식은 이렇게 된다. x가 2다. read line을 사용하자. fp.close, 여기 fp는 파일 포인터를 의미하는 것 같네요. xab를 계속 사용한다. 문제 2, 3에서 어떤 문제에서 값이 바뀔 수 있는데 이 문제에서는 바뀐 값을 사용한다. 값이 다른 파일로 테스트할 거지. 문제 2. 어펜드와 동일한 기능을 갖는 함수를 만든다. 슬라이싱을 이용하여 간단히 작성할 수 있다. 리스트 A의 마지막에 X를 추가하여 그 결과를 출력하여 보자. 굳이? 일단 해볼게요. 일단 제가 이제 그 CT08L 인풋을 이제 미리 다운을 받아놨어요. 248, 2342 뭐. 제가 이제 이거를 가져와야겠죠. 그래서 파일 포인터를 가져와야 되겠죠. 일단은 오픈 CT08의 L에 im.txt read 해서 파일 포인터 가져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f.close 꼭 해줘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세트로 우리가 해놓고 그 중간에다 코드를 작성하는 습관을 길들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첫 줄은 변수 x에 넣는데요. 그래서 read lines를 한 다음에 그걸 이제 lines에다 저장할 거예요, 저는. 그래서 lines의 첫 번째 줄, 이게 첫 번째 줄이겠죠, 이게. 이거를 int로 바꿔서 저는 x에다 넣을게요. 그러면은 x는 2가 되겠죠. 그리고 lines의 1번 방은 이제 read lines는 리스트가 변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란 말이죠. 이런 식으로 나올 건데, 이제 여기가 1번 방이죠. lines의 1번 방, 여기 lines의 2번 방인데, 이제 이 lines의 1번 방을 저는 이제 스플릿을 해서 lines의 1번 방을 스플릿을 한 다음에 이거를 포문으로 돌려서 각각의 x를 int로 변환한 다음에 리스트로 넣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저는 여기서는 뭐 a라고 저장했네요. 그리고 b는 이제 int export x in lines의 2에 스플릿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은 짠,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게 x고 이게 a가 되는 거고 이게 b가 되는 거겠죠. 잘 나왔으니까. 그리고 이제 문제 read lines를 사용하라 했고, 3에서는 여기서 만든 자료 read line을 사용하랬네. read line을 사용하랬다고? 아하, read line을 쓰라 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read line을 꼭 쓰랬으니까 줄 단위씩 읽어 오려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겠죠. read lines가 아니라 제가 read line을 read lines로 잘못 봤어요. 어쨌든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똑같을 거예요. 근데 꼭 저걸 쓰랬으니까, 굳이 저걸 쓰랬으니까 저걸 써주도록 하고, fp.close 했고, 그리고 여기서 xab를 계속 사용한다. 리스트를 이제 append 하는 함수를 만들어 봐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이 문제가 의미하는 바가 엄청나게 커요. 무슨 뜻이냐면, 이거를 잘못 짜면 여러분들이 그 문제 출제 의도랑 완전히 다른 그 코드를 짜버릴 가능성이 정말 높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쉘로우 카피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이유의 그 이유를 정확하게 증명해주는 프로그램이기도 하고요. 잘 보세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잘 이해해 줬으면 좋겠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해볼게요. 지금 이 문제 2를 잘 보시면 append라는 함수를 저희가 새로 만들지만 이 append라는 함수의 결과값이 없어요. 무슨 뜻이냐면 append라는 이 함수를 거쳐서 우리가 나오는 결과값이 없고, 여기서 저희가 이제 a와 x를 건네주면 a가 변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a라는 게 이제 만들어져 있을 건데, 프린트 여기서 a를 하면 a에 x가 들어간 형태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게 정말 위험한 생각을 제가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이 append를 어떻게 구현했을지에 대해서 제가 추측을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이렇게 했을 거예요. definition을 하고 append를 하고 여기서 이제 L을 받고 X를 받았을 건데, 나는 일단 이 L에다가 X를 추가할 거니까 L에다가는 L 플러스 중대괄호 X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어떤 게 있을 것 같냐면 L은 에딩을 하는 거니까 L의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L을 그냥 쉘로우 카피를 한 다음에 완전 카피를 하고 여기다가 X를 추가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L에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짰는지 제가 한번 봤으면 되게 좋겠지만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시도를 했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짤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L 풀른 X 이렇게 짤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랑 사실 이거랑은 되게 비슷해 보이죠. 뭐 이렇게 짤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슬라이싱을 이용을 해서 마지막 원소부터 우리가 그 교체를 할 수 있는 거를 저희가 강의 교수님이 강의한 거에서 들었을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여기 나온 걸 말을 해요.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슬라이싱을 이용한 리스트 원소의 추가 제거 바꾸기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참조를 해서 2, 5, 6, 3, 4라는 이제 5개의 원소가 있었고, 이제 여기서 A의 3번 방부터 바꾼다 했으니까 0, 1, 2, 3번 방부터 바꿔서 3, 4가 8, 9로 대체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아니면 추가를 할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던가, 그러니까 인덱스 1에 추가를 하려면 이렇게 한다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 리스트에 이제 어펜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렌의 L-1 콜론 렌의 L-1 해서 여기다가는 X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상상하는 거 이상으로 이것들이 다 비슷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코드들을 다 실행하고 난 다음에 프린트 L을 해보면 다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만 그 L의 정체는 완전히 달라요. 이거를 제가 판단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파이썬에는 id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 id라는 함수는 뭐냐면 여기 들어있는 오브젝트의 메모리 주소를 반환해주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던 이 램이라는 공간 안에서
도대체 어느 공간에 오브젝트가 있는 건지를 판단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있어요. id라는 함수가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지만 그래서 a에다가 1, 2, 3, 4, 5를 넣고 b에다가 a를 넣으면 b는 a랑 가리키는 바가 똑같기 때문에 id a랑 print id b를 하면은 이건 같은 주소값을 반환을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객체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a랑 b는 같은 객체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b.append를 해서 6을 추가를 하면은 a나 b나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a와 b는 같은 객체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여기서 a.copy를 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b가 가리키고 있는 메모리 주소가 달라요. 그래서 b와 a는 컨텐츠가 같지만 다른 메모리에 들어있는 다른 리스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append 함수를 작성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이제 append하고 ax를 이렇게 할 거란 말이죠. 그리고 내가 definition을 할 거예요. append라는 함수가 있고 l 그리고 a를 받아올 건데 그렇게 하라고 돼 있죠. 그렇게 하라고 돼 있을 거예요. a는 어디 보자. 이건 강이고, 실습을 보면 문제 2번에는 여기서 슬라이싱을 이용해서 간단히 작성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슬라이싱을 꼭 써야 되는 이유가, 그러니까 지금 이 방식 중에 사실 맞는 거는 지금 이 방식이랑 이 방식만 맞고 이 방식은 틀려요. 그러니까 왜냐 하면은 L 플러스 대괄호 X랑 이거 둘 다 다른 리스트를 만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랑 되게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거예요. 이거는 L이라는 거에다가 직접적으로 그 메모리 직접 접근해서 X라는 원소를 넣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L 플러스 대괄호 X라는 리스트를 새로 만들고 메모리상에 새로 만들고 그걸 L에 집어넣기 때문에 id가 바뀌어요.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정석은 이거예요. 렌의 L-1, 렌의 L-1. 그러니까 마지막 인덱스에다가 내가 새로 이렇게 추가를 한다. 이렇게 하면 이제 L은 이제 print A 했을 때 2가 추가가 돼요. 원래는 이제 2가 없었는데 2가 추가가 돼요. 이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면 제가 여기서 append를 초출하기 전에 id를 볼게요. a의 id. a의 id는 4 이거고, 제가 append 함수 안에서 여기가 이제 append 함수 호출 전 a의 id 인 거고, append 함수 호출 직후 a의 id인 거고, 그리고 l의 id인 거죠. 그리고 이걸 한 다음에 이걸 해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그러니까 A와 L의 id가 전부 다 동일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쵸? 동일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이렇게 하는 게 정석이고, 아까 말했다시피 L에다가 L 플러스 이렇게 하면은 id가 바뀌어요. L의 id가. 지금 L 플러스 A라는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메모리에다가. 그리고 그 새로운 리스트를 L에다 집어넣기 때문에 지금 L이 달라져요. 그래서 내가 append 한 다음에 A를 출력했을 때 2가 추가가 안 돼요. 이거는 다른 리스트에 추가가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L의 id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L에는 L 플러스 대괄호 A라는 리스트가 새로 만들어져서 다른 메모리 저장이 된 거를 L에다 집어넣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L이 가리키는 거는 다른 id고, A가 가리키는 id는 아까 변하지 않았던 초반에 그 원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가 추가가 안 된 상태로 A가 출력이 돼요. 그치만
이렇게 하면 말이 또 달라져요. 아이디가 계속 똑같거든요. 아까 그 코드랑 되게 비슷해 보이지만 아이디가 바뀌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L이라는 그 우리가 처음에 이 호출 직후 함수 수행 아이디가 수행 후에 이제 함수 수행 후에 L의 아이디가 바뀌지 않았다는 거는 풀는으로 A를 추가를 하면은 L 플러스 대괄호 A라는 리스트를 새로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L에다 넣는 게 아니라 L에다가 직접적으로 A를 바로 집어 넣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이제 프린트 A 했을 때 A가 바뀐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거에 대한 이해를 꼭 하시는 게 좋아요. 아이디가 바뀌는 걸 꼭 확인하셔야 돼요. 아이디가 바뀌지 않는 거를. 그리고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A가 함수의 파라미터로서 넘어가서 함수 호출 후에 A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이 안에서 다른 리스트를 우리가 만들어서 그 리스트를 넣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면은 틀린 결과가 나오게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두 개는 되게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그거예요. 다른 명령어예요. 완전히 달라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L 플러스 대괄호 A라는 걸 새로 만들어서 그걸 넣는 거고, 이거는 L에 직접적으로 A를 추가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디가 달라져요. 이 점을 유의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정석이에요. 왜냐면 슬라이싱을 써서 추가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푸는 게 맞고, 문제 2번은 이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3번을 해볼게요. 문제 3번은 append A를 이용해서 y는 l.copy와 같은 기능의 함수를 작성을 해라. 아하. 그러니까 리스트 카피라는 걸 만들어야겠네요. 일단 definition 리스트 카피하고 L을 가져오는데, 여기서는 또 리턴을 하잖아요. 리턴을 하고 리턴 y를 하는데 y의 id가 L이랑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출력하는 y의 id는 무조건 L의 id랑 바뀌어져야 돼요. 무슨 뜻이냐? C에다가는 리스트 카피해서 A를 넣으라겠죠. 그리고 프린트 Q3은 C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자 지금 일단 C에서 이제 Y가 없으니까 지금 에러가 떴을 거고, 일단 제가 여기서 이제 Y에다가는 L 이렇게 Y에다가는 L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은 L의 id랑 Y id가 똑같기 때문에 지금 Q3에서 이 출력한 이 C도 id가 이거랑 똑같을 거예요. Y를 출력한 거랑 똑같으니까 C의 id도 지금 이거랑 똑같을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하는 말은 L.copy와 같은 기능의 함수를 작성하랬기 때문에 L.copy는 다른 메모리에 들어있는 다른 리스트를, 컨텐츠는 같지만 다른 리스트를 출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A의 리스트를 C로 복사해서 그 결과를 출력하려는데 L.append A를 이용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 생각에는 append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Y에다가는 빈 리스트 만들고 for A in L 해서 Y.append A를 하면 Y의 id는 다른 게 나와요. print L의 id L 하면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이 Q3의 결과는 이거랑 다른 거예요. id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 부분이 되게 어려운 부분이라서 되게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헷갈리신 분들은 저한테 꼭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Q2 해서 출력을 하라고 했네요. 이제 이 아이디는 이제 출력할 필요가 없겠죠. 어펜드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거예요. 리스트 카피는 Q3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한 다음에 프린트 Q1은 x는 %d 하고, 그 a는 a 출력하고, 그 b는 b 출력하고, 여기서 %d에 들어가는 이제 빈칸은 x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친구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그 아까 말했지만 그 이 쉘로우 카피와 그 바로가기 카피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유의를 하셔야지 꼭 이걸 정확하게,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실습 2번을 넘어갈게요. 그래서 리스트 튜플 집합 운영을 위한 연습 문제. 문제 실제로 문제가 아닌 문제 3을 해결하자. 문제 2, 3번을 해결하자. 그래서 문제 2번은 뭐냐면 리스트 L1이랑 L2의 공통으로 있는 아이템 리스트를 얻어서 이를 오른쪽으로 정렬한 리스트를 반환한 함수를 작성해라. 그래서 리스트 L과 L2에 있는 아이템 리스트를 얻어서 이를 오른쪽으로 정렬한다. 그러면 이거는 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공통으로 있는 오름차순, 그리고 문제 3은 L의 원소 A와 그 인덱스 I를 원소로, 이거는 이뉴머레이트를 쓰는 거고, A의 내림차순을 정렬하여 반환하는 함수를 작성한다. 키 선택 함수가 추가로 필요하다. 아하, 어렵지 않네요. 일단 공통으로 있는 아이템 리스트를 얻어서 오름차순을 정렬하는 리스트를 반환하라 했으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니까 def boss in a n b l1 l2를 받을 거예요. 뭐 여기 뭐 주석 쓰라는데 주석은 여러분이 알아서 쓰시고, 여기서 이제 저는 이렇게 할 생각이에요. 일단 L3를 만들 건데, 이거는 이제 합집, 이제 L1과 L2의 공통으로 들어있는 원소의 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for a in L1에서 L1에 있는 모든 걸 보면서 if a in L2가 있으면 L1에 있는 어떤 원소가 L2에도 있으면 L3.append 해서 a 하면 되는 거겠죠. 맞나요? 뭐 물론 집합으로 바꿔가지고 집합에 합집합 그 함수를 쓰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굳이 그걸 쓰라고 하지 않았으니까 저는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return L3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여기서 Q2가 지금 바뀌죠? 지금 이건 두 번째 실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C에다가는 boss in A and B A, B 하면 되는 거고, 프린트 Q2는 C, 그러니까 C는 2, 3, 2가 나오는데 지금 문제가 생겼네요. 지금 보면 여기에는 리스트가 4, 8, 2, 3, 4, 2인데 2가 공통으로 들어가네요. 2가,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건 집합으로 바꿔가지고 풀라는 문제인 것 같아요. 집합으로 바뀌면 이제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거는 사라지니까. 근데 뭐 이렇게 해결할 수도 있겠죠. A가 L2에 있으면서 and A가 not in L3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미 들어가 있는 건 빠지겠죠. 그래서 2, 3만 들어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도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물론 집합으로 바꿔서 한다고 하시면 뭐 이렇게 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그러니까 alternative both in A and B, 제가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드릴게요. 그래서 뭐 L3라고 뭐 하고,
그래서 L1을 제가 set으로 바꿀 거예요. 리스트로 바꾸고 그 집합으로 바꾸고, 그리고 set L2 하면 L2도 집합으로 바뀌겠죠. 근데 그 합집합 하는 그걸 저희가 여기 끝에 보여줬잖아요. 그 마지막에 여기 합집합 여기 있네. A 올 B네. A 올 B 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랑 A 올 B를 하면은 이제 합집합이 만들어지는 거고, 이걸 리스트로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그 L3에다 넣어버리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return L3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alternative 하면은 이것도 뭐야, 합집합, 교집합이 되겠지. 교집합. 그럼 AND가 되면 되는데, 교집합 하면은 이제 2, 3이 되는 거죠. 이렇게 풀 수 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푸는 게 정석인 것 같고, 이제 이렇게 풀기 싫으면 이제 이렇게 풀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 방법을 풀어드렸고, 그리고 남은 거는 sort x with index 이거네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볼 건데, 이것도 어렵지 않다. def sort x with index L을 받아와요. 그래서 뭐 리스트 L의 원소 A와 그 인덱스 I를 원소로 하는 튜플 IA 리스트를 만들래요. 그러면 뭐 IA 리스트를 만드는 건 뭐냐면 그거잖아요. L.enumerate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IA 리스트를 할게요. 그래서 IA 리스트를 만들게요. 그럼 print IA 리스트 하면은 대충 튜트를 끝내고 sort x with index 해서 내가 뭐를 보내면 되나? 어디 보자. 이 L은 뭘 들어가는 거지? 입력은 리스트 L인데 지금 A를 넣는 건가? 이거 A를 넣은 거죠? 844322니까 84432니까 A를 넣은 거네. A를 넣은 거고. 그래서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어이구 에러가 뜨네. IA 리스트 오브젝트 has no attribute enumerate라는 메소드가 아니라 함수였죠. 메소드가 아니라 함수. 그러면 대충 enumerate 오브젝트 나올 거예요. 제가 이걸 리스트로 바꾸면 이런 식으로 바꾸겠죠. 그래서 0, 1, 2, 3, 4, 5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이게 IA 리스트가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IA 리스트. 그래서 A의 내림차순으로 정렬하여 반환하는 함수를 작성하랬어요. A의 내림차순으로 정렬하여 A를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IA 리스트 점 sort를 하는 건데, 리버스 내림차순이니까 리버스는 true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 소팅의 디폴트는 첫 번째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그 강의에서 보시면 리스트가 그러니까 튜플이 들어있는 거를 이렇게 할 때는 보면 소팅하면 첫 번째 값을 키로 하여 정렬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무슨 뜻이 그러니까 여기 보면 소트를 그냥 해버리면 이게 첫 번째 값을 키로 해서 이제 정렬을 한단 말이에요. 음차순 1, 3, 5, 7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I 리스트를 소트를 한 다음에 이걸 해야 되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값이 인덱스잖아요. enumerate의 첫 번째 값은 인덱스니까 지금 내림차순 하면은 5, 4, 3, 2, 1이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첫 번째 값을 이용해서 소팅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키를 지금 바꿔줘야 돼요. 키를 바꿔주는데 뭘로 바꿔주느냐? 어떤 값이 들어갔을 때 그것을 이제 바꿔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인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뭐 키셀 해가지고 뭐가 들어오면은 return A에 1 한 다음에 키는 키셀 이렇게 하면 된 건데,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값이 나오죠. 여기서 원하는 컨텐츠를 바탕으로 이렇게 180444 이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print q3 아이고
return IL 리스트. 그러면 이제 여기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보면 sort 함수가 디폴트로는 이 키셀이라는 게 보면 여기에 이제 키를 우리가 처음에 안 줬었잖아요. 키를 안 줬을 때는 우리 그 IL 리스트가 IL 리스트를 한번 뽑으면 IL 리스트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IL 리스트예요. 0, 1, 2, 3, 4, 5 이게 인덱스고 이뉴머레이트 된 거니까, 그리고 여기 4, 8, 2, 3, 4, 5, 2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리스트를 우리가 소팅을 할 때 디폴트는 이 튜플들끼리의 정렬을 할 때 어떤 걸 기준으로 하냐면 첫 번째 값을 기준으로 해요. 디폴트는. 근데 우리는 두 번째 값이 비교해야 될 대상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그 소트 파라미터 중에 키라는 선택적 파라미터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키셀이라는 우리가 정의한 함수를 넣어주면 이 키셀 함수를 비교할 때마다, 소팅할 때 비교할 때, 노트북 배터리가 갑자기 나가버려가지고 다시 설명할게요. 지금 다시 설명을 해보자면, sort 함수 함수에는, 그러니까 .sort죠. list.sort 함수에는 키라는 옵션이 있고, 그리고 리버스라는 옵션이 있어요. 리버스를 true로 하면은 내림차순이라는 뜻이 돼요. 이 키라는 거에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함수가 들어가요. 함수. 여기는 함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함수를 만든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데피니션에서 키셀이라는 거를 만든 다음에 키셀이라는 함수명을 저희가 넘겼죠. 그 키에다가.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리스트에 이뉴머레이트 되어 있는 이런 튜플들이 들어있다고 쳤을 때, 이런 튜플들은 이제 이 튜플들도 각각의 이제 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0번 방, 1번 방, 0번 방, 1번 방 이런 식으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게 0, 1, 2, 3 이런 식으로 돼 있었고, 이게 인덱스가 됐었고, 그리고 컨텐츠가 있었잖아요. 이 같은 경우에는 4, 8, 2, 3, 4, 2였으니까 4, 8, 2 이런 식으로 들어있겠 4, 8, 2 이런 식으로 들어있었겠죠. 근데 소팅을 할 때, 기본적으로 소팅을 하면은 그냥 예를 들어서 리스트에 3, 7, 2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이거는 이제 리버스 2라고 가정을 했을 때 7, 3, 2 이렇게 바꾸면 돼요. 맞죠? 근데 0, 3, 1, 7, 2, 2 이거는 뭘로 바꿔야 되는지 감이 안 잡힌단 말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값이 있는데 이 중에 뭘 봐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디폴트로 키라는 걸 우리가 주지 않으면 첫 번째 방을 기준으로 정렬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키라는 옵션을 주지 않았을 때, 내림차순 했을 때 5, 4, 3, 2, 1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이렇게 나와버린 거죠. 근데 이렇게 나오는 게 틀린 거죠. 그냥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인덱스를 보는 게 아니라 컨텐츠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키 옵션을 준 거고, 이 키 옵션에 들어있는 이 함수를 호출을 언제 하냐면, 비교를 할 때 이 튜플 안에서 어떤 몇 번째 방을 볼 것인가를 확인을 할 때 이 키 함수를 보고, 이 함수에서 이 튜플을 던져주고, 이 튜플의 몇 번째 방을 보세요라고 저희가 리턴을 해주면 그 이 리턴 값을 기준으로 우리가 정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키셀을 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인덱스 기준이 아니라 뒤에 있는 1번 방,
그러니까 두 번째 값을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입니다. 더 해야 되는 거는 없지요. 5월 8일 월요일 21시까지 하라고 하니까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이 어펜드 부분 잘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여기선 그냥 리스트 슬라이싱을 이용해서 간단히 작성할 수 있다라고만 했는데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 다시 확인을 해주시고 그 부분 어려운 거 있으면은 다시 저한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빠이빠이.